열심히 살려면 얼마나 교주문이 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살려도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나는 이 열심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학생들을 평가를 하잖아요. 교수는 그 일이 제일 사실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평가해야 돼요. 교육이라고 하는 과정은 자기를 성장시키고 자기가 변화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교육하는 사람 쪽에서 볼 때 내가 이런 교육을 했는데 이 결과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하게끔 도와줬냐 안 도와줬냐를 알 필요는 있어요. 근데 아는 방법을 반드시 좀 시험을 쳐서 점수를 매기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을 여러 범주로 나누어서 이 사람은 A다 B다 쓴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데 대해서 나는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변화가 일어났는지 성장하고 있는지만 잘 판단하면 되지 이 사람을 갖다 얘는 얘보다 좀 A다 이 사람은 C다 이렇게 좀 구분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딴 사람들이 볼 때는 뭘 가지고 이 사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좀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제공하라. 그래서 그런 식의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제도입니다. 나는 그 제도 자체를 좋아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늘 그럽니다. 나는 평생 지금까지 F를 한 번도 준 일이 없다. 낙제시킨 일이 없다. 근데 내 클래스에서 F 맞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F를 준 게 아니고 보면은 이렇게 점수 쓰는 그 서류가 있잖아요. 가다 보면 이 학생이 강의에 출석도 안 했고 시험도 안 쳤고 페이퍼도 안 내고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공란으로 둡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가 똑똑해요. 자동으로 F. 그래서 나는 F 준 일이 없어. 자, 컴퓨터가 준 거지 내가 주진 않았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전부 A 다 줬으면 내가 참 마음이 편하겠는데 제도가 그렇지 않아서 할 수 없이 구분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한마디가 꼭 들어가요. 내가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느냐. 자기 공부에 대해서 성의를 가지고 시간 많이 투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하려고 했다 하는 걸 보여주면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뭐 하는 수 없이 이제 구분하긴 합니다만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이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대강은 짐작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심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지금 질문한 장관님 질문 잘하는데 좋은 일이에요. 이 강의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좀 이상하다 싶으면 질문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강의도 활성화할 수 있고 서로가 지식을 얻어가는 도움이 됩니다. 자원봉사는 기본적으로 무보수,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죠. 공짜로 한다. 그런데 과연 그게 맞느냐?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과 아울러 그와 관련한 자원봉사에 대한 규정을 할 때, 정의를 할 때 자원봉사의 무보수성, 무슨 자원봉사의 공익성, 자원봉사의 강제성, 비강제성 이런 것에 대한 의견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 동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여러 변이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 다른데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대체로 좀 합리적이냐? 정답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정답은 없고 합리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고 또 실천하는데 적용할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의견 몇 가지를 내가 여기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자유의지냐 강제냐 하는 건데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사회생활한다는 것 자체는요, 절대로 100%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 사람들 어떤 지역에 사는 어떤 사람들은 옷 안 입고 다닌다 이게. 그냥 맨몸으로 다니면서 일상생활 한다. 옛날에 그저 최인호씨라고 돌아간 작가가 있죠. 이 사람은 언젠가 자기 가족에 대한 거를 쭉 시리즈 샘터라고 하는 작은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 가족 얘기 막 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자기들은 집에서 좀 벗고 지낸다. 남녀 상관없이 아들 딸 상관없이 벗고 지낸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참 자연스러운 인간으로서는 건강이 좋은 거죠. 솔직히. 그렇게 적응을 하면서 사는 게 좋은 건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규범을 새로 만든 거예요. 제도를 만들어서 절대로 벗고 살지 말아라. 벗을 때가 있고 안 벗을 때가 있다는 걸 구분해라 그럽니다.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건데 나는 참 오늘 그냥 그 남들이 하는 뭐 직장 뭐 출근하고 하는 거 관두고 말이야. 저기 어디 가서 좀 자연도 즐기고 가서 뭐 그림도 좀 그려보고 뭐 이런 거 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이라는 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에 따라 살게 되어 있고 그 규칙을 만드는 이유는 반드시 자기 이익만,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면은 어쩌면 세상이 어지러워질 수 있고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는 사람들의 경험에 기초해서 그러지 말고 규칙을 만들어서 서로 화합해서 살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 자유의지대로 자유재량에 의해서 행동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컨대 뭐 자원봉사자들도야 뭐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사실은 상당한 상황에서 우리는 외부의 어떤 압력 때문에 하는 데가 있습니다. 난 오늘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뭘 하던 거 다른 사람들이 안 하면 내가 좀 이상하게 되겠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눈치를 봐서 행동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것도 자유재량하고 어긋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옆에서 자꾸 권고해서 이웃 사람들이 자꾸 가져가니까 한번 해보지 뭐 휩쓸려서 가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자유선택이다 자유재량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100%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관념 자체는 조금 덮어놓고 때로는 자유의지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는 필요할 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으로 마음을 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반드시 강제는 아니지만은 서로 약속을 했다. 우리가 늘 하는 방식으로 연습적으로 오늘 자원봉사를 하는 날이구나. 그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수용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유라고 하는 거하고 의무적으로 하는 건 좀 또 엇갈리잖아요. 그러나 사회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하면서 얻는 혜택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보답도 해야 된다. 그건 일종의 책임입니다. 책임 수행인데 뭐 이런 의미에서 한다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뜻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선 자유재량, 강제라고 하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거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무보수 문제. 이건 뭐 상당히 아직도
많은 그 논쟁을 불러일으킨 문제인데, 실제로 자원봉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실천하는 자원봉사계 운동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 들어보면은 반드시 자원봉사는 완벽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필요할 때는 뭔가 그 재정적으로 도와가면서 소위 말하는 보상을 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실제로 보면 그래서 나라마다 다르고 집단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걸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보는 사람들 혹은 그런 사회에서는 무슨 소리냐, 자원봉사는 아직까지는 봉사니까 절대로 보수 같은 거, 보상 같은 거 어떤 형태로든지 금지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상을 하는 것은 좋은데 대체로 보면은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보수나 보상은 그 비슷한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비교를 해보라고 해보면 이건 뭐 돈 받고 돈도 상당히 받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뭐냐 이게 나는 돈 한 푼 안 받고 저런 똑같은 일을 이거 해도 되느냐 꼭 해야 되느냐 나는 손해 안 보느냐 나는 말하자면 사람들의 자기가 하는 일의 대가에 대한 생각을 흔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정쩡한 식으로 보상하면 이 무보상이라는 이념 자체가 망가질 수가 있다. 그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한동안 그랬죠. 노인 무슨 고용한다고 해가지고 뭐 예컨대 양재천에 가서 불좀 잡초 좀 뜯읍시다. 공공근로라고 그랬나? 그렇게 해서 뭐 몇만 원씩 주고 그랬죠. 한 달에 뭐 30만 원 이렇게 주고 그랬는데 그거는 내가 거기 있었던 서초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늘 하는 거예요. 다 공짜로 하는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가니까 돈 받고 하는 노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 말이야. 그거는 자기가 꼭 돈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사람들의 배분 정의에 관한 정서가 있습니다. 아니 같은 일 하면은 똑같이 지급을 해야지 왜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좀 다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것도 생각해 보면 아이 좀 노인들 좀 주는 거 그건 뭐 그가 모르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불만은 정부에다가 하게 된다고. 정부가 왜 이딴 짓을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돈 받아가는 걸 문제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고 그런 사회가 별로 좋지 않죠. 이런 문제도 여기에 개입합니다. 자, 그러면 완전히 자기 돈 다 써가면서 공짜로 하는 게 옳으냐 아니냐. 또 지역사회 사업에 참여하는데 정부가 보상 좀 했다고 해서 뭐 그게 어떠냐. 또는 생일이다 뭐다 이런 거 이제 오면은 약간의 선물도 보내준다. 또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연말 되면 보상하잖아요. 하고 뭐 일부 무슨 물건도 좀 주고 칭찬도 해주고 상장도 주고 그러죠. 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느냐? 학생들은 왜 합니까? 그걸 갖고 성적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뭐 초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심지어. 근데 내가 최근에 대학신문을 잠깐 봤어요. 서울대학에서 나온 대학신문이라는 게 있는데 봤더니 이게 봉사가 말이야 성적 받기 위해서 하는데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인가 뉴스에도 잠깐 이게 하고 있는 걸 봤는데 결국은 학교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동영상 틀어서 뭐 보여주고는 봉사시간으로 딱 체크를 해준다. 이게 뭐 교육용 동영상이겠죠. 야동은 아닐 테고.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건 곤란하다.
그래서 학점 주는 거는 학점 주는 거고, 봉사 뭐 일정한 시간 해야만 준다 뭐 이러지 말고, 그 봉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인데, 그래도 인센티브를 좀 주기 위해서 약간의 강제성과 혹은 약간의 보상을 추가로 하는 이런 정도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리고 하는 사람이나 또 그걸 시행하는 기관에서나 그렇게 아예 선을 긋고 하면 좋은데, 이게 하나의 관행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건 뭐 의뢰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나는 봉사하러 가서, 또 우리도 뭐 애들 키울 때 보니까 어디 가서 무슨 뭐 이렇게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책 번역 이렇게 해주는 거 옆에서 도와주고 뭐 그런 거 하대요. 근데 어떤 때는 그냥 왔다는 거 그거 체크를 하고 가봐라 그런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거는 교육상도 안 좋죠. 그러니까 뭘 참 조심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문제 삼아야 할 것은, 인간에게는 인센티브라는 게 있어요. 인센티브라는 게 유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만, 자기가 뭘 행동을 할 때 그나마도 이 정도는 내가 이거 하는 것이 내게는 이런 뭔가 좋은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있다, 혜택이 있다, 의미가 있다, 뭐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의 하나의 특징인데, 이것도 하는 방식이 그런 물질적인 거 말고 영웅이다 하고 이제 그 칭찬해 주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프레임 얘기 잠깐 하다가 내용을 얘기 안 했는데, 이것도 일종의 마음의 프레임을 바꾸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영웅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영웅 프레임은 이제 말한 것처럼 연말에 가서 자원봉사 대회를 하면서 우리가 금년에 활동에 관한 청산을 합시다. 그리고는 금년에 활동 아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잘한 사람들 영웅으로 우리가 축약합시다. 그냥 포장하고 뭐 최우수 뭐 우수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아예 거기다가 영웅을 붙이는 게. 근데 이게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대한 일종의 스티그마 말할까, 금기시하려고 하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왜 그래요? 북한에서는 걸핏하면 영웅입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은 그걸 하나의 인센티브로 생각하는 그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그건 참 잘한 건데, 이게 이제 제 마음에 안 들면 뭐 언제든지 처형하지만은 이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영웅이라는 타이틀을 주고, 그래서 그 군인들 나와서 제복 입고 있는 거 보셨죠? 훈장이 얼마나 많아요.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그럼 그게 군장의 의미가 없어요. 군장이라는 건 좀 귀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러나 역시 영웅다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주면 그 사람이 정말 영웅 같은 행위를 계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웅 프레임은 어떤 게 있냐면, 자기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어라 그런 프레임이 있어요. 그 말은 매일 나는 영웅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자기 최면을 걸고, 진짜 영웅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이겠느냐, 남이 안 하는 일이다,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용감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걸 실천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자기가 마음의 프레임을 영웅 프레임으로 만들어 놓으면 자기 삶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해본 건데, 일단 평가와 보상 같은 것을 실제로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학자들이 좀 고민한 결과가 서양에서 나온 이론 하나가 있습니다. 순비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순비용, net cost. 코스트라는 게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오늘은 상당히 먼 데까지 가서 이제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우선 예비가 되죠. 그리고 가봐야 거기서 점심도 안 준다 이거야. 그럼 점심값이 있어야죠. 올 때 또 예비 들죠.
최소한의 비용을 자기가 들여가면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그거 자원봉사니까 그렇게 좀 약간의 자기 희생이 있더라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아이 그래도 수고하는데 조금이라도 무언가 좀 이렇게 칭찬을 말로도 하지만은 조금 그래도 뭔가 보태줘서 이 사람이 기분이라도 좀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없느냐 라는 생각에서 약간의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이건 이제 센터 자체에서 할 수 있고, 뭐 국가에서 주는 그 예산 가지고 할 수 있고, 국가 자체가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의 그 지원의 수준, 지원의 정도, 이것은 결코 본인이 거기에 투입한 만큼의 수준이나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주지 말아라. 점심값 얼마 들었다. 차비 얼마 들었다. 그래? 그럼 요거 우리가 돌려줄 테니까 그만큼 애쓴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끝이다. 거기에 더 얹어주지 마라. 이게 네트 코스트. 순비용. 순비용까지는 주는 거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때는 오히려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론에서 나온 거니까 뭐 연구 좀 한 사람들은, 그래서 보상 얘기는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데 한 가지 더 보탤 것이 있어요. 반드시 이거는 동기 자체가 불순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거 하면은 돈을 받게 돼 있다. 나는 돈을 받기 위해서 이걸 한다. 이런 동기 자체의 순수성을 훼손시킨다는 그런 상황이라면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우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한다라는 게 옳고, 그리고 공익을 중시해서 한다. 그러니까 주든지 안 주든지 상관없다. 근데 뭐 예비 같은 거 보태주는 거 그렇게 고맙게 생각한다. 이 정도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이 불순하는 동기라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슈를 별로 학계에서는 자원봉사계에서 많이 다루는 것 같지 않는데 실제로 뭐 크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일상적으로 여러 형태의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옆에 같이 사는 가족도 있고, 또 이웃집 뭐 어떤 때에 좀 반란이 있다, 문제가 있다, 가서 그냥 도와줍니다. 그럼 이것은 자원봉사냐 아니냐 라고 이제 규정을 정식으로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건 자원봉사로 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필요하지만은 사람들이 주변에 자기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일상적으로 살다 보면은 이건 필수적인데 나 아니면 할 사람은 없다. 그런 때는 해도 좋다는 거죠.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사회적 관계가 특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나하고 친척 관계다, 이웃 관계다, 친구다, 이런 것은 빼라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그 다음에 돌보기를 할 때도 어떤 의무감이라든가 또는 책임감 같은 것으로 하는데, 자원봉사는 물론 의무감도 있고 책임감도 거기에 따라다니지만은 적어도 동기적으로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고 뭐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어떻게 이걸 뭐 자동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책임도 있고 그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는 아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슈 같은 걸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요거 참 뭐 일종의 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소리 해도 중요한 게 정서적인 유대가 여기 개입하는 행위. 이것도 사실은 이 자체가 중요하니까 하는 거다. 다시 말해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행위는 수단적이기보다는 그 자체가 표출적 목적적이다. 표출적이라는 영어로 expressive라는 뜻인데 이게 뭔가 하면은 내가 그냥 좋아서 한다 이게. 그냥 하는 것이 내게 즐거운 일이다. 이걸 가지고 자원봉사하다 이건 내가 자원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하고 이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한다. 그런 끝이다. 이런 그 종류의 얘기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도 의무감이 개입하지 않는다 하지만은 결국 자원봉사가 일종의 사회적 의무로 간주를 하면서 참여하는 사람은 많고요. 또 자원봉사에서도 봉사자와 수혜자 사이에 정서적 관계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건 자원봉사는 아니냐. 그거는 너무 그렇게 엄격하게 자원봉사 아니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아이고 참 저 사람이 내 친구인데 저기 병이 들어서 요양원에 가 있고 그럼 가면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이렇게 되면 이건 자원봉사다. 이런 식의 그 상당히 좀 세밀한 것까지도 우리가 때로는 염두에 두고 우리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익성 문제 아직도 남아있는데 자원봉사는 처음부터 이건 이타적인 행위라는 관념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이타라고 하는 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했을 때 이것은 공공의 이익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나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공공성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직 그게 정식으로 학교에서 문제 삼지 않고 있는데 일본에서는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공공의 철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학문적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람들이 좀 먹고 살게 되고 경제 위주로 다들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경쟁을 하게 되고 거기서 지난번에도 쭉 얘기했지만은 좀 극단적으로 개인중심, 개인주의, 자기중심 이렇게 되어간다. 그래서 사회가 자꾸 이제 모래알처럼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 관계보다는 자기가 문제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전개하고 이것이 지속한다면 사회에 큰 문제가 있다는 데 대해서 학자들이 성찰하고 반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거, 퍼블릭이라고 하는 거, 퍼블릭 컨셔스니스, 공공의식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인 그 담론을 좀 해서 이게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하자 하는 것을 이미 일본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급하게 해야 될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뭐 보면은 너무 심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공익 문제를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자원봉사 참여할 때 그러면 이건 나는 반드시 남을 위해서만 하느냐? 또 이제 다른 맥락에서 논의를 다시 하게 되는데 자원봉사를 하니까 내게도 좋다 하는 거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다 이게. 그것까지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공공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남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남을 위해서 해보니까 내게도 너무너무 좋다.
이건 가능한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공공성이라고 해서 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공익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이라 누구냐 했을 때 여기는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 이것도 사실은 좀 생각을 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까운 사람, 친척, 친구, 정서적으로 이래가 있는 사람, 되도록이면 자원봉사에서 좀 제외하라고 그랬는데 과연 그것도 제외해야 되느냐 이게. 때로는 이런 사람들도 자원봉사로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 가족이니까 무조건 한다. 아니고 이런 것도 우리가 잘 그 경계를 살펴가면서 운동에 임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자발적인 결사체에 참여했다. 그럼 결사체에 참여해서 그 소속 멤버가 됐다. 그러면 나는 이미 자원봉사 하는 겁니까?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결사체에 참여해 소속 명단이 올라갔다고 해서 자원봉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또 구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실제 그런 단체에서도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소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실 좀 많습니다. 다 자기 명단 올려놓고 또 마찬가지도 않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원칙적으로 공익에 기여한다. 이거는 뭐 절대로 이건 잊어서는 안 될 하나의 중요한 전제입니다. 다만 여기서 어떤 개인적 혜택이나 만족이 있느냐 이건 이제 후에 다시 토론을 할 겁니다. 결국 공익의 대상이 누구이냐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규정을 할 수 있으면 이 공익의 문제는 그렇게 크게 심각한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어디로 넘어가냐 하면은 결사체 얘기도 했고 뭐 공익 얘기도 했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자원봉사 그러면은 이제 무조건 자원봉사 단체에 속하거나 자원봉사 활동할 때 한 번씩 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자원봉사다 그러는데 실제 사회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현상을 잘 관찰하면은 그것이 하나의 사회적 실천입니다. 실천. 가서 사회에 뭔가 해요. 사회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때 사회적 실천하는 행동이 발런터리 액션이라고 자발적 실천인데 이것이 그러면 자원봉사로 치느냐 안 치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원봉사의 그 규정의 범위 안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시민사회의 기능을 그렸을 때 크게 이렇게 원을 두 개 그려놨죠. 가운데는 중복이 있다고 했지만 한쪽은 애드보커시입니다. 권익 공호 주창, 한쪽은 책무. 이것은 주로 말하자면 자발적 행위, 자원봉사에 관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원이 크게 두 개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자원봉사는 책무이행 쪽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87년 소위 민주적 그 이행이 있고 나서 일어난 시민사회 운동의 주류는 어느 쪽에 있어요? 권익 쪽에 있습니다. 권익. 예, 뭐 물론 이제 공공을 위해서 가는 환경, 자연환경 개선합시다, 보존합시다라든지 소비자 운동한다든지 여성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권익을 많이 손상당했으니까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주장하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뭐 정치 분야에 참여했는 이런 것도 있고
있고 경제 경실련은 같은 이제 경제의 불평등 문제를 좀 어떻게 해소합시다 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그랬어요. 그럼 이것은 자원봉사는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됩니다. 권익운동인데 그러면 책무운동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지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세요. 자원봉사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들의 동기나 의식 그걸 보면은 이런 권익운동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자원봉사하고 다르다. 저 사람들은 자기들 권익 자꾸 이거 내놔라 했지 그런 거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 가서 무상으로 자발적으로 사회를 위해서 동해를 위해서 활동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그거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건 뭐야? 우리 2차적 얘기하고 있고 저 사람들은 권익 추구하는 사람들 아니냐 이거예요. 자 여기서 대개 보면은 자원봉사 한다면은 문제가 좀 있는 데 가서 즉각 단기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서 거기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도 역시 기여한다.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운동은 되게 그렇죠? 태안에 기업 유출이 있었다. 그럼 와 가가지고 자원봉사 130만씩이나 가서 했어요. 끝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끝이냐? 여기에 비해서 사회적 실천 행동하는 사람들, 소위 액티비즘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장기적인 문제를 가지고 근본적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운동을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럼 자원봉사는 그냥 단기적으로 가서 당장의 문제 있는 거 해결해주고 애드보커시 하는 사람들은 이 경제 불평등은 이게 오래 근본적인 문제니까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접근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서로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이제 우선 애드보커시는 예방에 초점이 있고 자원봉사는 증세 완화라든가 보통 경감이 주된 기능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이제 말한 것처럼 이렇게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어요. 이렇게 중복하는 측면을 여기서 뺀 겁니다. 무슨 중복이냐? 권익 추구를 하는 실천 행동은 그럼 자발적 행동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권익 실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없이 이거 가능하냐 이겁니다. 예, 근데 심지어 권익 옹호를 위해서 오늘 서울역 광장에서 시위를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오. 그때 이 사람들이 동원을 합니까? 동원하죠. 동원할 때도 있어요. 옛날에는 다 동원했어요. 요즘은 아마 동원은 안 할 겁니다. 자기들 뭐 아는 사람들끼리 하겠죠. 그러나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십시오.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강제로 왔어요? 돈을 말하고 왔어요? 아니죠. 자발적 행위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 권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은 권익추구운동에도 자원봉사자가 빠지면은 의미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 이런 운동하는 시민운동단체들은 머리만 있고 손발이 없어요. 시민이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시민은 참여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 막 대들고 늘 보면 그렇잖아요. 뭐 이상한 사람이 좀 있어요. 뭐 시위한다고 그래서 쭉 줄 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카메라들이 막 들이댑니다. 그러면 늘 보던 사람들이 머리가 허연 영감이고 맨날 나오는 그 영감이고 신부 옷 입고 나오는 사람도 맨날 나오는 그 신부고 이런 것이 말하자면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한 의미에서 또 진정한 의미에서 시민운동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건 정치적인 운동이 정치적인 운동. 혹은 뭐 때로는 이념운동도 있어요. 그런 것은 혼동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로 하는 행동도 실천 행동이고 실천 행동을 하려면 거기에는 자원봉사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한다. 이것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는지 이건지 생각을 하고 결국 자원봉사는 개인적인 활동이지만은 애드보커시 운동, 정치적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거고 사실 우리가 하는 자원봉사는 정치는 완전히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구분해야죠. 그러나 정치운동에까지도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시민이 자원봉사로 참여 안 하는 정치운동은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그건 자기들의 행동. 그래서 여기에 일반적인 시민운동, 권익운동을 포함해서 시민사회운동과 자원봉사운동의 차이를 너무 엄격하게 구분해서는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운동에는 반드시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이건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건 생각을 할게요. 결국 그 2차적 관심, 비영리 관점 이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시민사회 운동에도 자원봉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결론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실천 행동을 해석하는 몇 가지 관점이 있어요. 이 얘기 나온 김에 내가 이거 다 소개합니다. 일종의 그 이론적인 관점. 하나는 시민사회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이제 직면했을 때에 여기에 대응해서 공유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자조적인 상부상조의 활동을 자원봉사로 강조하자. 이게 시민사회 패러다임인데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공통의 사회 문제 해결 여기에 스스로 자조 스스로 상부상조 하는 활동을 한다. 이것도 자원봉사로 일단 강요하자는 견해가 있어요. 여기서는 소위 말하는 보통 우리가 자원봉사를 주로 사회복지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게 실제 내가 그동안에 현재 기업 사회 공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해봤더니 그 사람들이 기부를 한 것하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나가서 팀을 구성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현장에서 한 것하고 다 나누어가지고 제일 많이 한 그 활동 내용의 범주를 한번 봤더니 제일 많은 게 복지입니다. 기부는 장학이 제일 많아요. 장학금 기부했다면 장학금이에요. 난 이것도 좀 우리 그 관념에 상당히 편견이 심한 거라고 보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좀 있다고 해서 이제 내 사회 공헌하겠다 환원한다 그러면서 내놓은 걸핏하면 장학재단이에요. 왜 재단이 장학재단밖에 없어요? 장학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장학 운영하는데 관여해 대학에서 보직을 해본 사람인지 한마디 하겠는데요. 장학금 줘도 그 받는 놈들이 고맙다는 안 합니다. 안 해요. 그 누가 줬다고 이름까지 돼도 찾아가지도 않아요. 이게 이렇게 장학금 제도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제도라는 게 항상 그런 허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 미국 대학 같은 데서는 성적에 의한 장학금 제도는 자꾸 축소해가고 필요에 의해서 하자. need. 이걸 위해서 하자. 그런 이제 추세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내가 여러분이 사실 졸리는 것 같으니까 조크 한마디 하고 보시죠. 아마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하버드 대학 가면은 한국 학생들이 늘 1, 2, 3등을 다 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 장학금 주는 직원들이 고쳐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1, 2, 3등을 놓고 누구한테 더 많이 장학금을 줄 거냐는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쭉 보니까 1등 하는 놈은 쭉 여러 가지 조건을 봤는데 주소가 타워 팰리스. 타워 팰리스. 팰리스가 뭡니까? 이건 왕족들이 사는 궁전이란 말이에요. 어이쿠, 이놈은 아주 대단한 부잣집이구나. 이건 조금 제끼고. 그 다음 두 번째 2등한 놈 보니까 롯데 캐슬. 캐슬 이거 귀족 아니야. 그래서 조금 제껴놓고 3등 한 놈 보니까 아이파크. 지금 삼성동 가면 아이파크 제일 비싸요. 이 사람이 파크 기자는 도둑자 아니야. 그래서 3등 한 놈한테 제일 많이 하는 농담 있잖아요. 장학금이라는 거 잘해야 됩니다. 사후 관리도 필요하고. 근데 지금 돈 냈다 하면 장학재단이에요. 그러지 말고 일단 재단 만들어서 사회가 필요한 분야에 이 자금을 쓰십시오 하고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도 가서 돈을 좀 쓸 거 아니에요. 그거 주는 데는 별로 없어요. 재단이라고 해요. 자원봉사하는 게 우리가 뭐 포럼을 하겠습니다. 우리 가서 프로그램 개발하겠습니다. 뭐 하면 그런 게 뭐 우리 자원하고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기부라고 하는 것하고 그 기부를 어디에 쓰느냐 하는 데 대한 관념이 참 유치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거 앞으로 개선 좀 해야 될 텐데 그런 거 있고. 그래서 이런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의 자조적인 활동,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사회복지 분야에 너무 그렇게 치우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복지는 다 같이 해야 되는데, 복지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만 치우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단순히 여가 활동인데 여기에 serious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serious라는 거는 그건 좀 심각하다는 뜻도 있고 진지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this is a serious problem. 그럼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그러고 are you serious? 그럽니다. 너 진짜냐? 이렇게 are you serious?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진지성이 있습니다. 진정성.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좀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면은 이제부터 좀 영화 생활도 좀 해야 되겠고 문화 생활도 좀 해야 되겠는데, 이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원봉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의 질을 생각해서 좀 보기에 따라서는 복지 쪽 하는 사람들 보면 왜 거기다 왜 자원봉사하느냐 그러지만은 그것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예요.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수원 파선을 갔다 해. 파선 가서 혼자 돌아다니면서 봤어요. 그 뭐 좀 특별하구나. 그걸 끄다니. 이 화성이라는 게 도대체 왜 지어졌고 지금 대정다산이라는 그 천재가 어떻게 이걸 설계했고 거기에 또 트롤리까지 발명해가지고 돌을 옮기고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다고 이 사람이 화성 가기 전에 공부 다 해서요. 그냥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되는데 그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공무원들이 제가 공무원으로 입사를 시켜가지고 월급 주고 하는 사람이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소위 말하는 문화 자원봉사죠. 문화 재능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자원봉사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아이 그거 뭐 영화 오는 사람들한테 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제끼지는 말자는 겁니다. 거기다가 요 말이 나왔어요. 발런티어링하고 엔터테인먼트라는 거 붙여가지고 발런테인먼트 이게 처음 누가 썼죠? 이건? 블록체인 21에서 캠페인으로 시작. 여기서 만든 거죠. 2005년.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이에요.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좀 외국에 선전 좀 해야 돼요. 이런 거는. 발런티어를 해도 즐겁게 하자는 겁니다. 즐겁게 할 때는 가끔 가다가 뭐 좀 쉬면서 케이팝 하는 애들 춤추는 흉내도 좀 내고 뭐 이런 것 좀 하면서 즐겁게 하자는 거예요. 또 자원봉사 수혜자들하고 같이 케이팝 춤도 좀 춰보고 그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로 자원봉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은 이 지금 얘기한 것 이런 것들이 서로 외타적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중복 가능성을 생각해서 이것저것 섞어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보통의 유상의 2차적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시민들 실천 활동하고 또 거기다가 애드워커시 또 진지한 여가 활동 이런 모든 것들을 한데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유형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려면 좀 더 즐겁고 그러면서 의미 있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 프로그램 개발할 때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이게 컬러풀하게 좀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도 즐겁고 하는 사람도 즐겁고 수혜자도 즐겁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을 너무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없다. 개방적으로 생각할 때도 있어야 한다. 그럼 이제 좀 결론 비슷하게 자원봉사에 대한 거 공부를 하는 시기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어떤 형식으로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든지 간에 역시 자원봉사에 임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자원봉사를 하느냐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대의라고 영어로는 이걸 CAUSE 이렇게 씁니다. cause 그러면 원인이라는 뜻인데 이걸 또 중요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사람들이 같이 일합시다 할 때 이런 important cause 그럽니다. 이러한 중요한 대의 큰 일을 좀 같이 합시다. 그래서 이 대의라고 하는 우리가 하는 일은 큰 일을 큰 뜻을 가진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고단하고 시간 많이 이렇게 써야 되고 부담스럽고 그렇지요. 그러나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긍정적인 태도. 아이고 이거 귀찮은데 나 이거 왜 하고 있냐 이런 것은 좀 곤란한 거죠. 그리고 지속성이라는 얘기죠. 한번 그 지나가면서 얘기했죠. 사마리아 사람 얘기. 끝까지 돌봐줘요. 끝까지. 한번 그냥 이 자리에서 이 사람 다친 사람이니까 치료 좀 해주시오. 돈 몇 번 주고 가버리면 그게 아니잖아요. 돌아가는 길에 다시 와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는 정도의 소위 말하는 스테이너블 지속적으로 거기에 참여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교육하고 투입하고 할 때 항상 이 지속성이라고 좀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어릴 때부터 체험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한번 하면은 이 사람은 끝까지 합니다. 어릴 때부터 했으면. 근데 요즘 또 새로운 경향이 하나 나타났어요. 이게 뭐냐면 hands-on이라고 합니다. hands-on. 이걸 딱 손 한번 딱 댄다 이게. 이게 왜 일어나느냐? 자원봉사는 하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해요. 동기도 좋고 그리고 자원봉사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꼭 내가 필요한 시간에 내가 가능한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이 일에 한번 가서 시간 있을 때마다 그냥 참여하랍니다. 나보고 계속 정기적으로 매주 나와서 꼭 이거 좀 해주시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나는 합니다.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핸즈온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한 번 하시고 말라면 관두세요. 그러면 안 되죠. 좋습니다. 참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드릴 테니까 제가 좀 계속해 주십시오. 지속성이 중요하잖아요. 반복해서.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성공 케이스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프레임으로 다시 돌아가면 가슴에서 저절로 나오는 습관 Habits of the Heart 이게 중요하다.